이곳은 먼 미래의 한 공장입니다. 직원은 오로지 둘, 한 사람 그리고 한 마리의 개입니다. 기계 소리밖에 안 들리는 공장에 갑자기 목이 터져라 지저대는 개. 보아하니 사람이 실수로 기계를 건드렸나 봅니다. 사람이 기계를 건드리지 못하는 세상,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그럼 여기서 사람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기계를 작동시키고 시스템을 설정할까요? 기계가 하는 일을 분담할까요? 기계를 지키고 있는 개에게 밥 주는 일, 그게 다입니다. 너무 극단적인가요? 이 이야기는 기계가 점점 사람이 하는 일을 대신하게 되면서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의 우려에서 나왔습니다. 과거의 기계는 그저 숫자를 계산하고 통계를 내는 일만 했습니다. 반면 사람은 다양한 사례와 경험을 통해 내릴 수 있는 결정까지 했었죠. 하지만 사람이 내리는 결정은 주관적 편견이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릇된 일을 합리화하기도 하고요. 행동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데니얼 카너먼 역시 사람이 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두 가지 사고방식을 가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두 가지 사고방식을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고 불렀는데, 시스템 1은 큰 노력 없이도 자연스레 알게 되는 본능적인 통찰, 시스템 2는 에너지 소비가 크고 노력으로 얻게 되는 분석적인 능력인데요. 예를 들어 본능적인 통찰을 말하는 시스템 1은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기쁜지 슬픈지 쉽게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분석적인 능력을 말하는 시스템 2는 27 곱하기 19와 같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답을 풀기 위해 노력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시스템 2는 수학이나 논리학 공부를 함으로써 다듬어지지만 시스템 1은 많은 사례를 보고 경험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오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능적인 통찰에 의한 결정은 분석적으로 내린 결정보다 훨씬 안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기계는 어떨까요? 숫자 계산과 통계를 내는 일만 하던 기계는 이제 학습인 머신러닝까지 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기계를 학습시키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반복적으로 수십만 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게 무엇인지 가르치는 지도학습. 둘째는 답을 알려주지 않고 비슷한 패턴이나 특성으로 무엇인지 알아가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이러한 머신러닝을 통해 기계는 미술, 음악, 문학 등 마음을 쓰는 창조적인 일까지 빠르게 배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사회에서는 사람이 창조적인 일을 하고 기계는 반복적인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파트너십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자동화가 되어가는 거죠. 우리 삶의 자동화는 점점 더 깊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자동화 사례는 신용점수를 데이터화한 것인데요. 현재는 금융, 사무에서 자동화는 기본이고 말 한마디로 전자제품을 켜고 끄는 원격 제어 등 가정에서도 자동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핸드폰도 시리야, 하이 빅스비 말만 하면 날씨를 알려주거나 궁금한 정보를 알려주죠. 이렇게 사람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을 통해서 인터넷 기술과 플랫폼도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플랫폼이라고 하면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이 떠오르죠. 많은 사람들이 기차를 타고 내리는 정거장처럼 사람들이 이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모바일 앱, 웹사이트 등을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플랫폼은 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택시와 호텔 산업을 예로 말씀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택시도 호텔도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자본입니다. 택시는 자동차, 호텔은 건물을 갖고 있어야 하죠. 하지만 택시를 온라인과 연결한 플랫폼인 우버는 자동차를 갖고 있지 않지만 택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또 숙박을 공유하고 예약하는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건물을 갖고 있지 않지만 숙박 서비스를 운영하죠.
플랫폼을 통해 승객과 택시 기사를 연결해주고 게스트와 호스트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요. 자본 없이도 다리 역할만으로 떼돈을 벌고 있는 거죠. 페이스북과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직접 만든 콘텐츠 없이 돈을 벌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서로 공유하고 개방하면서 시청자들의 데이터를 얻는데요.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광고를 넣고 더 다양한 수익을 내게 됩니다. 반면에 기존 산업은 상대적으로 접근도 어렵고 만들어내고 유통하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만드는 비용에 대한 부담도 적고 수익도 쉽게 내는 플랫폼은 자연스레 기존에 있던 여러 산업을 무너지게 만들었죠. 개방된 플랫폼을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 군중을 통한 변화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기업이 제품을 개발할 때 공모를 통해 진행하기도 하고 마케팅을 할 때도 대중을 이용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소개하는 제품의 장점 한마디보다 유명한 인플루언서가 쓰는 제품이라 하면 더 많은 소비가 일어나고 있죠. 기계 플랫폼 군중은 이 시대 우리에게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계의 발전으로 서로 마주보지 않고 키오스크를 통해 계산하고 플랫폼의 발전으로 집에서 쇼핑하고 배달하죠. 특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람이 사람을 접촉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미국에서는 2주 동안 발생한 실업자만 1,0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두고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에서는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 더 빠른 자동화가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 집콕, 랜선 라이프라는 말이 있죠. 앞으로는 플랫폼을 통한 소통이 훨씬 더 발달하고 그 힘이 커지지 않을까요? 그럼 앞으로 우리 사람은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책 머신 플랫폼 크라우드의 저자는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새로운 산업 격동의 초기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경제와 사회는 제2의 기계 시대로 더 깊이 진입하고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에 업계는 항상 변하고 평소보다 훨씬 불안한 상황입니다. 혼돈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죠. 이 책에서 우리는 무엇이 변화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치 1세기 전 증기기술이 전기기술로 대체되던 때처럼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남지 못했죠. 이번 변화에 우리는 능동적인 대비와 용기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발전하는 이 기술로 무엇을 하고 싶을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일까 깊게 생각해 보세요.